예, 방위사업총장께 묻겠습니다. 네. KFX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하신 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께 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FX 사업을 하면서 기술을 이전받는 문제는 기종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쟁점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FX 기종 선정에서 기술 이전 문제가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습니까? 결정적 이 FX 사업의 기종 결정 같은 전투 임무 작전 수행 능력 총 수명 기간 동안의 비용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 판단 중에서 경제적 받은 전체로 100으로 보면은 기술 이전에 관련된 그러한 평가 점수가 7.8점 이렇게 그래서 전체 작전 운영 성향이나 임무 수행 능력 그런 데가 가산점이 더 그렇게 팩터가 더 컸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점은 굉장히 낮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X 사업을 하면서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야 KFX 사업을 원활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공감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X와 KFX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FX 사업의 기종이 선정된 업체가 KFX를 하는 데 있어서 해외 협력 업체로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기술 이전 문제가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의 이 FX 사업 그래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이게 기종이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2014년 카이다가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를 했는데 어저께도 우리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그 사업 타당성 조사의 핵심적인 결론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약속, 즉 EL 승인을 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기존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7차례나 있었지만 이렇게 핵심 장비 또 핵심 기술 이런 것을 모두가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국산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지요? 전체 국산화 개발을 목표로 하고 한 거는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번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항전 장비 4가지와 이것을 통합하는 기술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해외에서 사오거나 또는 해외 협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 그런 전제 속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 4개의 항전 장비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또 이것을 통합하는 것도 스스로 해결하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사업 타당성 검토할 때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따라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내용으로 특히 핵심 장비와 핵심 기술에서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예산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의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설명회를 한번 이게 들어보시고서 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좀 해주시자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게 단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그렇게 우리가 핵심 장비나 기술들을 자체 개발한다고 할 때에는 그만큼 비용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만큼 이를테면 시기도 지연될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과정에서 사업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겠지만 따라서 이런 핵심 장비들을 다 들여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걸 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만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비용 문제 또 개발 기간 문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 건에 관련돼서 일단 전체적으로 ADD에서 인위정보와 탐색 개발을 2011년에서 12년까지 그렇게 했고, 그때 탐색 개발 결과에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고, 그 이후에 또 13년, 14년에 두 기관에 의한 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금년 1월 달에 끝난 기품원의 기술 평가에 따라서 이거는 충분히 지금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용도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좀 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기품원 주관 기술 평가에서 비용도 함께 검토가 된 것입니까? 잠깐 그건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용도 기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카이다 같은데 그런 데에서는 그 비용이 그때 이 기술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 비용에 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그때는 이제 해외 기술 지원 및 도입에 관련돼서 이제 그때는 그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문제는 검토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품원 주관의 기술 평가가 2014년 6월부터 올 1월 달까지 한 7개월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 받기로 130개 장비와 기술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다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으려다가 이전을 못 받게 된 4개 핵심 항전 장비의 체계 통합 기술, 이것의 독자적 개발 가능성은 검토됐습니까? 제가 체계 통합도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방위사업청 실무자의 보고에 의하면 같이 계셨어요.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체계 통합 기술의 독자적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예산심사소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확인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라 라고 부대 의견을 달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KF-X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미국으로부터 이해를 승인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해를 승인받는 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항전 장비의 기술, 그 다음에 이 항전 장비를 통합하는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고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2014년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조금만 더 넣으세요. 30초만 주세요. 네.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핵심적이고 최우선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그 이전에 2013년도 키스텝 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전제 가운데 그것이 핵심적인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FX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김관진 장관, 방위사업 추진위원장이 이 기술 이전 문제를 간과하고 그렇게 처리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에? 그래서 그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KF-X 사업까지도 혼란과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ADD로부터 그 기술적인 전체적인 좀 상황을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서 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4개 핵심 기술, 핵심 장비의 체계 통합 기술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이, 소위 절충교역의 기본 조건이었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인데요. 먼저 4개 핵심 장비를 미국의 요구를 기본 조건으로 들어갔다라고 인식되어진 부분, 그것은 이 사업을 주관하는 방사청에서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적시에 전달하지 못했다, 분명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이 4개 핵심 장비의 체계 통합 기술을 어느 나라도 이전해 준 적이 없다. 우리한테도 이전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락히드 마틴과 이 절충교역의 조건에 이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조건부로 미 정부가 승인하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 기술이고 절충교역의 그 가치에도 이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그 업체나 우리 ADD나 방사청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ADD가 이 4개 기술을 체계 개발을 하고 또 체계 통합하는 것도 기술별로 현재의 기술 수준을 감안해서 어떤 것은 국내 기술로 어떤 것은 해외 통합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FX 사업을 할 때 아까 청장이 답변 드렸지만 그 3개 회사가 나올 때도 그 락히드 마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는 4개 체계 기술 이전한다고 너희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보잉은 좀 애매모호하게 했다는 것이고 EADS는 뭐 좀 포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이게 혼란을 일으키게 한 것은 당연히 이 방사청에서 이 실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적시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책임이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와서 이 문헌을 다 보면 내부의 문서에는 이 4개 기술에 대한 체계 통합 문제는 전부 조건부로 이렇게 돼 있지 그것을 미국으로서 받는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절충교역 가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것은 분명히 기왕에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 의사진행 발언도 하나 드리고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인데 그 심의를 위해서 우리 국방위원회 산하의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말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정밀하게 축조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식의 질문들이 몇 분 위원들에게서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2 한민고와 관련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김성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김성찬 위원님은 그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이셨어요. 당신이 이 예산의 심사를 주도하셨고 최종적인 결정도 함께 하셨는데 그것에 원래 계획대로 갈 필요가 있다. 또 증액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당혹스럽고 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민고는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까 우리 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법적 성격은 사립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예산 등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과 무리가 발생을 해서 우리 국방위원회의 결의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채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제2 한민고가 또 똑같은 형태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추진 방안들을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합의들이 이루어가지고 연구를 더 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드렸던 거예요. 애시당초에는 전액 삭감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인데 그를 그나마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더 합리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걸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유승민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이 KFX 사업이 정말 이대로 가도 좋은가 하는 데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의 주체가 우선은 우리 국방위원회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함께 검토를 해서 정부에게 이 예산안 심사 승인의 부대 조건으로 정부가
과연 우리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방위원회에 다시 보고한 뒤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부대 조건을 걸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대 조건을 이행함과 동시에 또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자라고 하는 제안에 깊이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해도 좋겠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의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기왕에 우리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것처럼 KF-16 성능 개량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문제는 이미 지난해에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도록 우리 국방위원회가 그렇게 요구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에는 우리 국방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해서 국회의 요구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KFX 사업이나 FX 사업에 대한 감사 또는 타당성 조사 이런 것과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고 좀 장황했습니다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짧게 할게.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는 문제가 기종 선정이나 그 후에 계약 과정에서 핵심적인 전제적 조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카이다의 누굽니까 이주형 박사께서 진술했던 것처럼 2014년도 9월 30날에 나온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최우선 과제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받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에 입각해서 이 KFX 사업이 추진되려면 FX 사업에서 반드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이것이 핵심적인 조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또 2013년도 정기국회에서 그러니까 재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방부 예산을 심사하면서 말이죠. 방위사업청에서 이 관련 예산을 심사하면서 비행 제어나 항공 전자 제어, 무장 통제 제어 등의 핵심 기술 이전에 관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의 이해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부대 의견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3년 12월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F-15SE로 결정되려고 했던 것이 이미 부결되고 F-35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다. 이걸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부대 의견으로 조건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F-35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국회의 부대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꼭 국회의 부대 의견만이 문제가 아니고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관건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 왔던 문제고 그것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기억나십니까? 2013년 12월 4일 날 새누리당에 있었던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가격의 손해물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술 이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KFX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FX에서 KFX를 하면서 기술 이전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FX를 결정하는 요소가 한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것이 임무수행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 기술 이전 문제가 있는데 이 기술 이전의 문제는 전체적인 그 가중치에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것을 할 때, KFX를 할 때 소요되는 기술의 90%는 우리가 확보 있다고 보고 나머지 10%는 네네. 우리가 확보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예,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함된 기술의 종류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4대 핵심 4개 장비 체계 통합 기술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고 말씀을 하고 아마 답변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많은 기술, 중요한 기술을 우리가 미치고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전받겠다 하는 그런 그 함의의 차이가 이러한 좀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4개 항전 장비의 체계 통합 기술이 소위 FX나 KFX를 결정짓는 오로 나싱의 그러한 아주 중요한 가장 시금석이 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 이전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할 만한 기술이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은 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 아닙니까? 다른 많은 중요한 기술도 있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함으로써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F-15SE가 번복되고 F-35A만 남아가지고 로키드 마틴하고 이 문제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이 기술 이전 문제가 대단히 관건적인 문제로 등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가격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40대로 보유해야 나도 자세를 줄이지 않습니까? 60대에서 40대로. 얘네 조금만 더 그렇게 몰라. 그래서 60대에서 40대로 줄여가지고 우리 총사업비 내에 맞춰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남는 문제는 기술 이전 문제였어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해외 협력 업체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이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기술로 분류된 문제에 대해서 그냥 기술 이전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다? 있을 수 없는 문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2013년 9월 24일 날 방추위에서 F-15SE가 부결되고 그 다음날 국방부의 FX 추진 TF가 만들어지죠. 그 추진 단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아마 전력실장이었을 겁니다. 이용대 전력자원실장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JTBC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당시 그 TF에서는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를 안 했어요. 전혀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 기술 이전 문제를 핵심적인 과제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FX 사업을 추진하는 팀장이 기종이 부결되어가지고 새롭게 선정해야 된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방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어요. 근데 이 TF 책임자가 기술 이전 문제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중대한 실책이죠. 따라서 저는 FX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이렇게 기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정무적 판단으로 변경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KFX 사업의 관건적인 문제였던 기술 이전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죠. 에?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 넘어갑니까? 그리고 김관진 장관은 몰랐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기술전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보실장 하고 나서 네? 그 뒤에 한참 후에 알았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 책임을 그렇게 모면하려고 합니까? 저는 국방부가 나서서라도 그 책임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국방부는 못할 것이니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이 FX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기종이 번복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 이전이 실패한 데 대해서 반드시 감사 의견을 해야 된다.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제가 그 회의에 계속 참여를 해왔던 당사자로서 또 그 장은 아니었지만은 그때 주무 간사였습니다. FX 부결이 되고 나서 국방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논의한 것은 FX, 즉 군에서 원하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FX는
KFX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즉 FX 사업은 북한의 핵 미사일,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서 스텔스 기능을 갖는 것을 최초부터 공군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잠시 조건을 하향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가격 문제 때문에 종합평가 방식에 의해서 1위가 한 기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으로 인해서 차순위에 있는 것을 단독훈으로 옮겨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시해도 그게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내에 소위로부터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FX에 대해서만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하에 TF를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충교육은 기존에 3개 기종이 좀 더 절충교육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절충교육은 논의하지 않고 어떤 성능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업비에 내에서 몇 달에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했고 TF에서 그런 것을 권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참에서 소요를 수정하고 해서 사업이 재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FX는 사업 목적 자체가 KFX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고 KFX는 분명히 이때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절충교육을 통해서 획득한 기술이 우리가 KFX를 개발하는 데 한 90% 정도를 확보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머지 10%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한 절충교육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있고 제3국에 통해서 기술협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속에 절충교육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지 그것이 FX 사업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FX 사업의 절충교육도 점수는 들어가 있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점수를 100점을 다 해서 그런 결과까지 반영해서 종합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방위원회 속기록 가져와서 보여드려요. FX 사업을 통해 가지고 KFX에 필요한 기술들을 다 확보하겠다. 누차 국방부가 약속했는데 무슨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KFX의 부족한 기술 다 확보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최대한 확보한답니다. 최대한 확보한다지 그것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런 노력이 됩니다. 자, 끝이 없겠어요. 자, 이제 종료합시다. 글쎄. 오늘 의견해야죠. 그럼 할 얘기 다 하고 의견해야지. 아니, 의견하고 나서 무슨 맥 빠져서 뭘 질이래요. 네, 이현혜덕 의원님. 네.